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국내 장시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눌리고 있고, 거의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 매수를 해도 되는 거냐? 굉장히 궁금하실 테고, 상승을 해서 얼마에 우리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 충격은 어제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압수수색 치고 잘 버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본격적인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아서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압수수색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오늘 국내장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일단 미국에서 미국장이 상태가 안 좋았고 더하기 AI 버블론, 이놈의 AI 버블론 국내장 모든 종목을 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론이 다시 재확산되면서 국내장이 전반적으로 놀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외국인이 자금을 빼고 있어요. 즉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빠지니까 모든 종목이 국내장에 그냥 다 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압수수색에 대한 악재가 반영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대리가 최근에는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리. 매수를 하셔도는 됩니다. 매수하셔도 되지만 신중하게 자리를 잡아서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를 잡아가야 할 것이냐? 일단은 여러분 오늘 시장이 끝나고 공매도 비율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지금 이미 HJ중공업은 이전부터 하락세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비율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공매도 비율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계속 연일 이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0.S% 이 정도까지 내려가 있어야지 안정적이에요. 그래야지 이 세력의 매물대 정리가 끝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리 잡는 데 확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리를 확정을 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 비율 자체가 줄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공매도 잔고가 확실한 하락세. 근데 아마 오늘은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외국인이 자금을 빼고 있는데 이거는 차익 실현도 아니죠. 그냥 달러가 강세라서 그들의 미국의 채권 쪽으로 아마 돈이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공매도 물량이 잔고가 감소를 할 겁니다. 어차피 저점에 도달을 했으니까 지금 청산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어차피 수익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미련 없이 깔끔하게 떠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라는 변동성이 하나가 조금 많이 줄어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 당장 다음 주 거래량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더 눌리면서 자금이 왔다 갔다 하질 않으니까 더 눌려 있으면서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굉장히 단조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매수를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결국 어제 그 가격대 21,000원 그리고 그 위에서 물려 계실 거예요. 그 위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내려왔습니다. 20,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지금 조금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 조정을 하세요. 평단가 조정을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은 이제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외국인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 자금이 조금 들어온다. 매수세가 잡히기 시작을 한다. 다음 주 중에 매수세가 잡히기 전까지는 여러분 매도는 안 됩니다. 매도는 당분간은 좀 접어두시고요.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세요.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구간 폭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목표 매도가를 지금 구간에서는 21,500원, 21,500원을 저항선으로 삼고 이 자리에 도달을 할 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셔야 하는데 그래야지만 조금 평단가 낮추면서도 수량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해 나가면서도 위에 있는 매물대를 줄여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줄어서 어차피 21,500원까지 못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를 하시되 평단가를 낮추시는 것을 집중을 하시면 좋겠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평단가를 조정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죠. 결국 우리는 장중에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쉬운 얘기죠, 여러분. 모두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이고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늘 못해요. 그 이유가 뭐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어느 가격대 위는 고점이니까 그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면 된다. 그리고 장중에 어느 가격대 아래는 저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고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헤매다가 쫓아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결국 고점에 매수를 하시고 저점에 매도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 매매를 하셔야 될 그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장중에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 저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 기준, 진입 기준을 전략을 정리를 해서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전략을 확인을 하시고 MTS를 트셔서 자리를 확인을 하시고 전략을 시행을 하시면 저점을 잡으셔서 매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들어가는 자리는 확인을 하셨죠? 지금 지지선 부근에서 저점 잡으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오대리가 어떻게 매매를 이어나가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지 그 조건들이 뭔지 얘기를 드려볼 거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 생각이 왜 그런 건지 그 근거를 지금 잠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숫자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버텨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시장은 늘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개인의 감정을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오늘도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시장을 봅니다. 이 구간이 흔들리는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인지 지금부터 근거로 확인을 해보죠. 저는 어떤 종목이든 5가지 근거만 봅니다. 첫 번째, 추세선, 이동평균선이죠. 이평선에 단기선이 장기선을 돌파를 했는지. 두 번째, 구름대의 지지 구간, 하단을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요. 세 번째, 수급의 흐름, 거래량과 단기 매매를 주도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의 수급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신규 수주 같은 근거가 확실한지. 다섯 번째, 이 위에 3가지가 합해진 오대리가 만든 매집 신호. 이 중에서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맞물리는 순간,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입니다. 실제로 오대리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을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차트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의 차트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잘 아시겠다시피 이때부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그냥 상승을 한 건 아니에요. 첫 번째로 마지막 매집 신호를 기준으로 추세선이, 단기 추세선이 돌파를 했어요. 중기와 장기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시작을 했죠. 추세 돌파. 여기에 더해서 그냥 상승을 하지 않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수급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가 들어오는 호재가 들어오고 정책적인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월 말까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7월에 접어져서 마법같이 정말로 긴 횡보장에 접어듭니다. 정말 긴 횡보장이었어요. 근데 이 횡보장 중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대리의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습니다. 이 8번의 매집 신호가 나올 동안 계속 이 횡보장을 유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을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때도 분명히 크게 떴고 이때도 크게 떴는데 어떻죠?
이전보다 적게 들어왔음에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방향성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시장은 이렇게 단순한 조건 안에서 움직이는데 결국 차트를 그리는 것은 돈이고 돈은 근거를 따라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 조건들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죠.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서 다른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영상에선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라면서 흐름을 정리를 하고, 오데리가 한 가지를 더 드리죠. 문자도 드려요. 문자를 통해서 지금 조건이 충족되었으니 매수하시면 좋겠다. 지금 오데리는 매도할 예정이다. 지금 완전 악재가 터졌으니까 무효를 하고 새로운 전략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문자를 드려서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흐름과 방향을 챙겨가시고 문자로 실행을 챙겨가시면 돼요.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타이밍을 결국 놓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HJ중공업을 오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나갈 것인가? 첫 번째, 여러분 일단 지지선 지금으로부터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나 그때 매수하면 안 되냐? 그때도 매수하시고 지금도 매수하세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마다 여러분 이 구간 중에 맨날 매수를 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 중에 한 번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한 번은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매물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래에 내려와 있을 때도 이 구간 어떻게든 움직이겠죠. 단기 추세 타고 움직일 것인데 이 구간에 한 번은 매수를 하셔야 되고 한 번은 매도를 하셔서 매물대 조정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평단가는 지금 위에서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히 오늘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위에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춰서 조금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회복됐을 때 우리가 빠르게 차익을 챙기시려면은 결국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싫더라도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나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을 확보를 하시라고 매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물대 조정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평단가를 조금씩 낮추세요. 그래야지만 최대한 빠르게 차익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고 있네요. 일단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지금 고점, 지금 11월 4일이라고 쓸게요. 11월 4일 기준 고점으로 해서 제가 27,4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최고점에 완전 물려버렸어요. 이 상태라고 하면은 여러분 두고 기다리시기만 하시면은 27,400원 회복될 때까지 이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그려놔서 그렇지 12월이 아니라 내년 3월이 돼도 회복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매도를 하시고 높은 지점에서 매도를 하시고 낮은 지점에 매수를 하셔서 조금 낮춰놔요. 평단가를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고 매수를 하셔서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춰두면은 이 정도의 평단가를 맞춰주면 이 지점은 내년 3월보다는 확실히 빠르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손절하고 싶은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 손절을 하루라도 빠르게 하고 싶다면 그렇기 때문에 평단가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 계속 매수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3월보다 빠르게 매도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면 어쩔 수 없어요. 내려갈 때는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생각보다 압수수색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매도 빨리 맞으면 낫다라고 했죠, 오데리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순조롭게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높게 바라면 안 돼요. 어제까지의 그 종가 기준으로 저항선을 새로 삼아서 21,500원, 21,500원을 노리시고 그 윗구간에 갔을 때 매도를 하셔서 차익을 챙겨 가시면 되는데 이때 장중 변동성 타고 얼마까지 노려봐도 되느냐? 22,500원까지는 노려보실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매수를 하셨다. 나 2만 원에 매수 성공해 버렸잖아. 그러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차익을 챙겨 가신다 하시면은 주당 2,500원씩은 챙겨 가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22,500원 순간입니다. 여러분 장중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후에 조정을 받아서 다시 내려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이 21,500원에
저항선을 지지를 해내는 거예요. 지지를 해내면은 다시 지지를 하면서 그 윗구간대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면서 이전의 지점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계별로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데 이 계단을 최대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익 구간을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결국은 지금부터 조선 쪽. 지금 당장 HJ중공업에 기대할 부분은 조선과 방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빠르게 뭔가 호재가 계속 터져줘야 돼요. 발주를 수주를 새로 했다, 뭔가 새로 들어왔다 이런 소식이 계속 잡혀줘야지만 4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가 된다. 3분기보단 나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오션에 제가 하나오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기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HJ중공업까지 끌고 왔냐면은 일단 내용은 우리나라 해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해군이 우리나라 조선사에 MRO를 맡길 수도 있다. 그것을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되게 이상하게 기사가 잡히긴 했는데 기사 제목 자체는 좀 어렵게 잡혔는데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해군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사에다가 MRO를 맡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결국은 앞으로 인력난이 심해질 것 같으니까 인력난이 심해지겠죠. 심해지니까 그 MRO, 국내 MRO 관련된 일을 외주를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나라 조선사들 다 일 잘하니까 우리나라 조선사에 맡기겠다. 그러게 낫겠지. 왜냐면 당연히 이동 경로도 짧아지고 훨씬 낫죠. 그리고 HJ중공업에 굳이 끌고 온 이유가 있죠. 이미 HJ중공업이 처음으로 이 작업을 해봤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서 수주를 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방금 보셨듯이 이런 기사, 이런 호재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야 합니다. 이 HJ중공업 지금은 종목 자체에 쌓여야만 하는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조선사들 한데 묶여서 움직이죠. 이 섹터라고 하죠. 섹터로 움직이긴 하는데 이 조선사들 다 보면은 나눠서 보면은 서로 잘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은 지금 자기네들만 악재 터졌어요. 에이,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 오대리가 이 악재 터지기 전에 그 이전에 약간 그때까지는 소소했던 악재 하나를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건설 그 평가, 안전성 평가 했었던 게 있는데 그거에서 최하위였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살짝 얘기를 했었어요. 건설 쪽을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군을 정리를 할 수는 없겠죠. 건설성 정리는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악재는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악재를 정말로 해소할 만한 이 정책 정도로 안 됩니다. 정책도 안 되고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호재들 있죠.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한다더라. 이번에 AI 버블론으로 다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서 움직이는 정보가 아니라 정보, 호재 그런 게 아니라 직접적인 호재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야지만 지금의 악재를 해소를 하고 이전 고점이었던 3만 원대, 3만 3천 원입니다. 모델이 잊지 않아요. 3만 3천 원까지 회복을 해볼 수 있고 이후에 오데리의 진짜 목표가인 3만 5천 원까지 가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거기까지 갈 길이 멀고 험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밟아 올라가면서 일단 21,500원 아래 매물대 소화 끝나면은 다시 윗자리 놀려보고 그리고 또 다시 윗자리 노려보면서 차근차근히 밟고 올라가야 돼요. 이미 그렇게 했던 전적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가능합니다. 자, 이 과정 속에서 오데리와 같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가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챙겨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지금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 굉장히 유익했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댓글 한 줄씩 꼭 남겨서 응원의 댓글 한 줄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